저는 꿈이 애초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감독이라는 꿈을 키웠습니다. 다른 애들 막 뭐 면접 보러 다니는데 바로 취업을 할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 하는데 고졸인데 그것도 공업고등학교 고졸 하면 이 사회에서 일을 하기가 되게 좀 팍팍한 사회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단 전문대를 갔어요. 학교마다 방송국이 있잖아요. 방송국원이 꾸린 게 등록금 절반이 면제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기자재 그냥 자유롭게 다 쓸 수 있어. 그때 PD150이라는 캠코더가 있었거든요. 그거 들고 수습실에서 그 프리미어 프로 독학하는 거 아니면 밖에 나가서 교정 거니면서 그냥 무조건 찍는 거야. 뭐든 찍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술하는 친구들과 예술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싶다. 이 갈망, 이 똥어새 이게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2학년 1학기 때 자퇴를 합니다. 여름 때부터 2학년 1학기 끝나고 여름 방학 때부터 준비를 시작해요. 입시 준비. 두 학교를 제가 골랐어요. 서울예대 영화과, 개원예대 영상디자인과. 서울예대 광탈, 개원예대 붙었어.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만들어내는 작업물의 거의 모든 베이스는 개원예대에서 배우고 죽고 간직하고 있는 거를 지금 조금씩 꺼내 쓴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동기보다는 한두 살 언니에다가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좀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연구실에서 근로를 했거든요. 제가 사실 그 개원예대를 들어간 이유는 용희 감독님이라고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실 텐데 봄날의 봄을 좋아하세요라는 영화를 찍은 영화 감독이자 CF계에서도 되게 유명한 CF 감독이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1회 졸업생이었거든요. 저 학교를 들어가면 용희 감독님 발끝은 따라가지 않을까 해서 그 학교를 선택해서 들어간 건데 2학년 이제 끝에 졸업 상영회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으로 용희 감독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운이 좋게 대상을 받았어요. 그때가 한 10월 달이었는데 이제 내년 2월이면 졸업을 하는데 영화판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그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막막하던 차에 근로하던 그 교수님이 그 용희 감독님한테 저를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졸업도 하기 전에 광고 프로덕션에 이제 인턴으로 취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조감독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제 롤모델 밑에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시키는 건 다 하고 그것도 넘어서서 더 하고. 그 사수 오빠들이, 조감독 오빠들이 저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너무 나댄다고. 저는 정말 나를 써주고 뽑아준 내 롤모델 요 감독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했던 일인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눈에 가시였던 거죠. 다 남자밖에 없는 조직에서 23살짜리 막내 여자 조감독의 대우랄까? 그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 조감독 들어가서 1년 반 동안 이제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그 회사를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시원에 틀어박혀서 난 이제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25살에 홍대 편입을 합니다. 홍대 영상영화과 학교를 다니는데 용희 감독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취업할 때쯤에 그 회사로 다시 들어갔어요. 또 1년 반을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직을 알아보던 차에 감독님한테 오랜만에 뮤비가 들어온 거예요. 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라는 뮤비가 들어왔어요. 거의 제가 이미지 보고 뭐고 이제 막 감독님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저를 너무 믿어서 저한테 많이 맡겨주셨거든요. 저의 조금 욕심도 있었죠.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찍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뮤비가 그 후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독님한테. 왁스의 코인런드리라고 최다니엘님 나온 그 뮤비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고 저는 이제 퇴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퇴사를 하면서 뮤비의 맛을 본 거죠, 제가. 내가 영화판으로 바로 갈 수 없다면은 요런 뮤비 비슷한 결의 요걸로 좀 수련을 하다가 넘어가도 늦지 않겠다. 그때 당시 꽤 그 바닥에서 유명했던 뮤비 감독한테 러브콜이 옵니다. 면접을 한번 보러 와라. 옮겼죠. 뮤비만 전문으로 하는 프로덕션을 옮겼습니다. 짙은의 해바라기라는 뮤직비디오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사실 제가 그 4개월 내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일화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저는 짙은 해바라기라는 출산물을 내놓고선 조용히 또 사라지게 됩니다. 이 바닥에서. 저는 그거 만들고 탁 내보냈을 때
세상이 이제 날 알아주겠지? 뽕에 취해 있었거든요. 나 이제 감독이야. 놀랍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버티다가 어느 날 DM이 옵니다. 그때 당시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300 몇 명일 때 DM이 오는데 짙은의 해바라기라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걸 만든 감독님이 누군가 소문을 했다. 그래서 저를 찾은 거예요. 거의 1년 전에 내놓은 작업물을 보고 1년 후에 누군가가 나한테 연락을 한 거야. 아무도 안 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드시 누군가는 봅니다. 다른 레이블에서 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옥상달빛의 불빨간 사춘기 이런 데서 일이 오고 이렇게 오고 그리고 아예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확 오는 거야. 혹시 이일경 감독님 되십니까? 네, 누구세요? 아이유 소속사인데요? 어디요? 아이유 소속사 누구누구 이사인데요? 아이유님이 좀 보고 싶어 하셔서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근데 잠시만요. 스케줄 좀 볼게요. 하고 당장 내일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보러 갔죠. 그때가 반편지 팔레트 들어가 있는 앨범이었는데 요거 하면서 기존에 있는 뮤직비디오 감독 말고 좀 신의 감독들을 찾아보자 해서 리스트를 뽑아와줘 해갖고 봤대요. 그때부터 이제 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제 몸값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고 사실 저도 이 뮤직비디오라는 커리어를 구축한 사람이긴 하지만 영화감독이라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별반 처지가 다를 게 없어요. 저도 이제 생계형 감독이고 제가 어려서부터 알바도 아주 쉬지 않게 하고 그 중학교 때부터 알바도 계속 하고 막 학교에서는 근로 항상 하고 뭐 하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저 혼자 한 일이거든요. 누구 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했어. 근데 꼭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거. 이렇게 뮤직비디오 감독이 됐어요. 이게 저의 커리어 구축 과정이에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거나 전혀 그런 거 없이 전전하면서 계속 이 궤도를 어슬렁거리면서 있다가 이렇게 됐어요. 뮤직비디오 감독이. 막내 삼촌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뭐 이렇게 빙빙 돌아가냐? 근데 결국 돌아서 딱 들어오면 그렇게 빙빙 돌아서 온 내가 제일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신 몰라. 빙빙 돌 때 몰라. 쟤 저기서 페라리 타고 붕 가는데? 나는 리어카, 집신 신고 리어카 끌고 있는데? 그런 때가 오거든요. 내 인생의 추를 내 안에 맞추는 게 아니고 타인에다가 맞추면 조급증이 안 생길 수가 없어. 속력, 속도, 방향을 정하기 전에 내 차 기종이 뭔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내 차가 만약에 마티즈다? 그럼 일단 그거에 맞는 그 길부터 가면 돼요. 평생 마티즈 몰라는 법 없잖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칼날을 예리하게 깎고 있으면 누군가는 봐요.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과정은 의뢰가 오면 뭐 돈, 그러니까 견적, 노래 스타일, 그리고 일정 3개 중에 한 2개만 돼도 저는 웬만하면 해요. 드라마타이즈를 많이 하죠. 영화 화법을 드라마 화법을 쓰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내는 게 드라마나 영화판에 사람들이 어디 신예 감독 없을까 하고 눈을 돌렸을 때 그들의 눈에 내 포트폴이 걸리도록 하는 저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뮤직비디오 감독은 어때요? 뮤직비디오 감독의 일이란 머슴입니다. 머슴. 비즈니스로 능해야 되고 막 그냥 정말 예술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수의 노랫말에 그 빗대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남의 돈으로 남의 이야기를 해주는 직업이에요. 그 대신 거기에 이제 자기 색깔을 얼마나 섞냐. 요거에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커리어를 시작할 때 분명히 그런 운이 좋지 않으면 그냥 대부분은 이상한 클라이언트를 만날 거란 말이죠. 푼돈을 줘놓고 그거에 10배 이상의 퀄리티를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뭐 계속 뭐 아이디어를 이거 냈다가 저거 냈다가 하면서 핸들링을 한다던가 그럴 때마다 제가 해준 얘기가 있어요. 영혼을 팔지 마라. 아무리 지금 너가 시작 단계고 그래도 이거는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이고 같이 한 깃발을 꽂고 그곳으로 가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갑과 을의 계약이지만 파트너십으로 마인드가 장착돼야지. 안 그러면 막 굽신대다가 끝나거든요. 교양 있게 이빨 자국을 내라.
그냥 뭐 네네 이러지 말고 이빨 자국 낼 땐 내라는 거죠. 막 이빨은만 하고 막 이게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꾸준하게 이렇게 꼬장꼬장하고 성격 괴팍한 저를 써주는 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진짜 빨리 찍어요. 그러려면 A부터 Z까지 이 건물 도면으로 치면은 나사 개수까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리 기간 때 굉장히 많은 준비를 좀 오바스럽게 합니다. 현장에서의 변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그래야 그 타임테이블 안에 내가 확보하고 싶은 컷을 찍고 남은 시간에 그 찰나의 보석들을 주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감독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뭘 찍을지 몰라서 일단 다 찍어. 이 각도 이 각도 다 찍어. 이러면서 1시간 2시간씩 많은 스텝의 귀가 시간을 늦게 하는 건 그거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요즘에 화두잖아요. 저도 실제로 작업에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승리한다. 내 안에 에고가 없다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확실하지 않다면 그냥 똑같이 그냥 기술 쓴 그냥 버려지는 AI 영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데이터일 뿐이에요. VFX 팀이 며칠 만에 몇 천만 원짜리 견적으로 만들어내는 걸 그냥 딸깍하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뮤직비디오 중에 VFX로 점철된 그런 컨셉의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감독들은 점점 견적이 줄겠죠. 그러나 뭔가 이야기로 울림을 주고 스토리텔링이 아주 확실한 그런 뮤직비디오를 하는 감독은 대체가 안 돼요. 이 바닥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추이를 좀 점쳐보자면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엔 승리한다.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툴도 다룰 줄 알고 촬영도 할 줄 알고 편집도 할 줄 알고 하면 못 이긴다. 감각은 끊임없이 보고 좋은 아웃풋을 빨아들이고 계속 해보고 하면 늘 수밖에 없어요. 감독을 11년 한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불안해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단단해 보이고 그래도 오래 이렇게 업력을 쌓은 데에는 뭔가 비결이 있겠지 하지만 비결 없고, 근데 해보는 거예요. 아직 꿈을 못 이뤘기 때문에 내 끝을 한번 보고 싶어서. 아까 그 벤 다이어그램 있죠. 이거를 다 충족하는 일은 만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하나를 과감히 버려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도 호락호락하냐? 그게 아니죠. 정말 건강하게 롱런할 수 있는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영감을 어디서 얻냐 하는데, 내 경험으로 이 짧은 인생 산 걸로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는 내가 너무 헛살았어. 너무 집에만 있었고. 그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아주 여러 세상이 열린 게 바로 책이에요, 책. 책을 읽으면 매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진짜예요. 책을 뭐 꼭 완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읽다가 나한테 탁 꽂히는 문장 하나 낚았다 그러면 그걸로 독서 성공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책에서 영감을 많이 쌓으시길 바래요. 제가 밖에 나가면은 5분 거리도 한 15분만 이렇게 걸려요. 막 다 관찰하고 막 찍고 막 이러니까. 그냥 내 눈엔 다 소스로 보여요. 낚을 게 너무 많아. 레이더를 그만큼 예리하게 관리를 해야겠죠. 아주 보석 같은 소스가 많은데 내가 그거를 선별하고 낚을 준비가 안 되고 그 레이더가 무뎌져 있으면 뭐 많은 경험을 해도 그냥 흘러가는 경험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가짐을 나는 감독이 될 사람이다. 나는 최대한 이야기를 축적해 놔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소스로 보일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디자인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영화를 하고 싶은데 막 뭐 정보통신 기능사를 따야 되고 포토샵 배우고 있고 일러스트 배우고 있고 인디자인 배우고 있고 막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주방장으로 치면 뭐 재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방장이 그냥 셰프 고용해서 그냥 중국집을 차리는 거랑, 이 사장 자체가 재료에 대한 상식이 너무 많고 요리도 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셰프를 고용해서 하는 중국집이랑, 그건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허송세월한 거 아닌가? 전혀 전공과는 상관없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요, 안 남는 게 없어요. 뭐든 내가 지금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 순간도 나중에 소스가 남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지금은 이걸 배우는 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감독님 너무 재밌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